네, 수익 파이터. 이제 다음 주 어떤 유망주가 있을지 관심주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두 분의 종목은 방송에선 공개를 하진 않습니다. 히든주 2개는 저희가 카카오 채널에서 공개할 예정이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김동화 대표님부터 좀 가볼까 하는데 예. 오늘 오픈이신 거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네, 속 시원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신지. 이번에 가져 나온 거 지금 SP 시스템스를 가져 나왔습니다. 아, 네네. 예, 그 앞에서 보면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제 매출량이 나올 수 있는 기업, 특히나가 이제 노보설비 관련해 가지고 한 번쯤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가질 기업. 그래서 저는 SP 시스템즈를 좀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현대기아가 지금 현재 관세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25% 정도의 관세를 지금 현재 내고 있는데. 여기서 다만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인건비를 좀 줄일 수밖에 없는데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 보면은 그 현대차 그 현장에 이 산업 로봇을 이제 투입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켄트리 로봇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하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37년 동안 외길 이 켄트리 로봇 시스템만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온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 로봇 시스템은 설계, 제작, 조립, 설치, 시운전 또 양산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동사는 이 켄트리 로봇 자동화 시스템 전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부품의 내재화에 성공을 해서 저소음, 또 뛰어난 내구성 등 이 품질 경쟁력 향상과 높은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요즘에 보면은 이 조선사들이 노사분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용접을 로봇가 하고 있는데요. 이 조선사양 후판 용접 자동화 켄트리 로봇도 동사가 만들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2차 전지용 이 어셈블리 부품을 공급한 전력이 또 있고요. 그래서 자동차용 켄트리 로봇 역시 부품 운반부터 조립, 검사까지 총 공정에 이르러서 이 현대차의 로보틱스 생태계 확대와 함께 이 스마트 팩토리 혁신 설비 공정에 대해서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마트 팩토리 시장 성장과 함께 또 주가 성장 또한 이제 가파르게 나타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3년도 상장 이후에 주가를 보면 19,000원 정도의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끼가 상당히 있다는 얘기고요. 저점이 현재 한 8,000원에서 9,000원, 또 며칠 전에는 거래까지 터지면서 11,000원까지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이번 주 주가가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다행스럽게 주가가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살 수 있는 가격대까지 왔고요. 그래서 매수 밴드는 8,800원에서 9,000원 정도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1차 목표가는 15,000원 정도 보고 있는데 15,000원까지 안 가더라도 최소한 시청자분들이 예의상 3개월 정도는 한번 보유를 해보신다면 분명히 후회 없는 수익률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손절은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요 시장이 조금 안 좋아서 주가가 8,000원 정도까지 내려가면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한 반 정도는 물량을 줄여놨다가 시장의 안정을 찾으면 다시 매수하신다면 분명히 수익이 나고요. 결정적인 부분들은요. 이러한 종목군들은 유보율과 부채 비율을 꼭 보셔야 되는데 부채 비율 48%에 유보율 5,140%. 이 부분들은 무상증자도 가능하지만 향후에 배당도 가능하다는 점 꼭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첫 번째 필살기 히든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채널에서 종목 명은 공개되고 힌트를 이제 드릴 텐데요. 김우영 대표님이 준비하셨죠. 네. 네. 반도체 업종에서 하나 골라왔는데요.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서비스 및 파운드리 서비스를 하는 기업입니다. 대만의 에피실, 싱가포르 AMF 등의 파운드리 파트너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가장 핵심적인 힌트는 SK 하이닉스의 국내 유일한 디자인 하우스 파트너라는 겁니다. 이 디자인 하우스 파트너라는 부분은 시스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고자 하는 이제 팹리스 기업들에게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 그러니까 파운드리를 활용할 수 있게끔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이를 통해서 개발된 웨이퍼 또는 칩을 팹리스 고객사에게 공급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전력 관리나 이미지 센서, 디스플레이 구동 등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력을 축적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왔는데요. 무엇보다 핵심적으로 이제 하이닉스와 함께 하이닉스의 유일한 디자인 하우스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와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네. 세계 최초로 SK 하이닉스에서 HBM4 개발을 마무리하고 양산 체제에 돌입했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수혜가 예상됨과 동시에 이제 강세 흐름이 나왔고요. 앞서 하이닉스가 5세대 양산에 성공했을 때에도 협력사들의 그 단체적인 급등이 나왔는데 이번 HBM4 양산 소식이 다시 한번 이 동사의 이 기업의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이닉스가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을 때 그 당시에도 이 기업이 주가가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추석 연휴 이후에 이제 하이닉스 실적이 예고가 돼 있는데 잠정 실적이 예상대로 나와준다면 또 한 번 주가 모멘텀 기다릴 수 있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신규주인데요. 신규주에서 잘 찾아보시면은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유수를 체크해 보면 3개월까지 물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오버행 이슈도 적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9,000원 이하권에서 일단은 매수 진입을 좀 해보시면서 이번 주 들어서 이제 목요일, 금요일을 통해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가권에서 매수가 가능하실 거고요. 목표가는 1차 1,500원, 2차 12,000원, 손절가는 8,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히든주 첫 번째 저희가 카카오 채널에서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현 대표님께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이제 공개하시는 쪽이니까 어떤 섹터에서 고르셨는지 또 한번 들어볼까요? 그 요즘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이 다시 좀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것 네네. 같아서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 이 IT센 글로벌을 다시 들고 왔습니다. 이게 네. 5월 달에 이 자리에서 그때 8,000원에 매수 추천을 한번 했던 종목이거든요. 8,000원이에요. 예. 근데 그래가지고 33,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조금 이제 기다렸죠. 다시 한번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기다렸는데 이번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가 두 가지가 있죠. 네이버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 진출을 이제 위해서 그 업비트를 인수를 한다라는 얘기가 한번 나왔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가상자산 TF를 구성해가지고 올 연말까지 그런 관련 법안 부분을 좀 이제 재정비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IT센 글로벌의 이제 기술적 위치를 본 이후에 이 정도면은 이제 한 저점 대비 고점 딱 절반 수준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매수할 만한 이제 가격이지 않나라고 싶어가지고 일단 다시 들고 왔고요.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이제 최근에 IT센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 한국 금거래소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금에 관심 많으실 텐데 요즘에 금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금 거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수익이 상당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내지 않을까. 예,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도 있고 그 금 관련해 가지고 수익성도 같이 챙겨가는 거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는 뭐 다른 재료도 있지만 가장 최근에 이제 나온 재료를 보게 되면은 그 일본 최초로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가능한 이 금융원 라이선스를 이제 가져온 그 JPY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기업과 협업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이제 서버라든지 이쪽으로 본격 진출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 부분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마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신고가를 또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라든지 이 부분을 이제 매수 전략을 말씀드리면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17,000원 구간. 예, 이하에서 천천히 모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중간 정도 25,000원 정도 생각을 했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시장 붕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감안한다 해서 손절가를 14,000원 정도, 14,500원 정도 세우고 이제 전략을 그렇게 설정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종목이 남아 있습니다. 수익 파이터 이제 히든주로 만나보실 텐데 유호성 대표님께서 이제 힌트를 주셔야 되는데요. 들어보면 저희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알 수 있을 것 그래요? 같아요. 예. 예전에는 제가 코리아 서키트를 얘기를 했을 때는 네. 뭐 남들이 다 아는 거라서 굉장히 어려웠고 그다음에 인텍 플러스도 지난주에 얘기를 해서 일주일 만에 한 15% 정도 목표가 도달을 했는데 네네. 제가 반도체를 되게 좋아하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번 주는 시야를 살짝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셨을까요? 뭐 앞서 지금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얘기를 앞서서 너무 잘해주셨어요. 너무 잘해주셨는데 역시 스마트 팩토리는 로봇과 관련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2차 전지와 또 연관을 시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히든주는. 네. 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기업으로서 이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AMR 로봇, 그러니까 자율 이동 로봇을 만들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슈는 뭐냐? 원전을 쓸 것이냐, SMR을 쓸 것이냐? 이거는 짓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ESS를 통해서 이 SMR이라든가 그 데이터 센터를 빠르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ESS 2차 정부가 추진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참고로 ESS AMR을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2차 전지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전체 공정 풀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9월 17일이었어요. 글로벌
ESS 관련된 회사에서 수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ESS 자체가 굉장히 무거워요. 이거를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을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특화된 AMR과 조립 로봇을 동시에 납품을 하면 당연히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올해 실적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3분기, 2분기가 한 25억 정도 당기순이익을 거두었는데 3분기에는 55억으로 한 2배 정도가 늘어납니다. 근데 4분기에 3분기 대비 3배 정도가 더 늘어나요. 185억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면 실적으로 이거는 이제 증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AMR의 경우는 이 지금 2차 전지만 되고 있는데 자동차나 첨단 소재, 반도체 이쪽으로도 방향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매수가는 15,150원에서 15,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21,500원, 손절가는 14,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주 들어봤습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공개되지 않은 2개의 히든주가 있습니다. 카카오 채널 필살기를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자세한 정보 확인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